히키코모리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는 말 아닌가요? 우리가 청년 이상의 성인층에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동 청소년기에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우리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히키코모리와 사회적 고립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히키코모리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근데 사회생활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그런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성인들 뜻하는 말이고요. 사회적 고립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부족하거나 지원 체계가 거의 없으며 자기 스스로도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면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이 있다고 그래요. 외부적 고립은 타인과의 관계고, 내부적 고립은 나는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동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들은 내부적 고립과도 관련이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소통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우리 학생들 타인을 만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심지어 편의점이나 음식을 시킬 때도 배민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하거든요. 근데 이거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정서 상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문 밖으로 못 나간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건 사회적 고립일 것 같습니다. 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인용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연도별 답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답변 추이가 이제 이게 점점 줄기도 했지만 20년을 기점으로 다시 23년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25.1%, 그리고 중학생은 36.3%, 그리고 고등학생은 43.4%가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대성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근데 이게 비율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소수가 아니라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학생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학교라는 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이렇게 느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고립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어떤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생각이 들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난 잘할 수 있어. 노력해야 돼.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면서요. 이게 개인의 뭐 용기라든가 능력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사회 전반에, 그리고 학교 교육 시스템 문제가 있다. 우리 학생들이 발달 단계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동 청소년기에 이제 정서적인 취약성이 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때 이제 결정적 경험들이 그 개인의 일생 그리고 그 공동체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선생님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죠? 네네. 글로리에 보면 학령기의 어떤 학교폭력 사안이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꿨잖아요. 물론 드라마이고 픽션이지만 그런 이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성인기에 나타나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이코패스, 그리고 사회적 문제,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촉발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존중, 포용의 결여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붕괴, 학교에 이런 관계의 붕괴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정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저는 학교 차원의 노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담론이고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떤 개인이 겪고 있는 외로움은 스스로 극복해야 될 어떤 인격의 도야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외국 드라마를 보자고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바로 이어집니까? 우선은 상담 교사의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장실로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해야죠.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외국 드라마들, 영화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함께 집단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의 어떤 다툼도 정말 희화되고 코미디화돼서 격하게 보이다가도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상담 전문가 앞에서 이제 어떤 서로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그런 타인에 대한 이제 존중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 문화의 특수성에도 기인을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학생의 몸이 아프면 우리 보건교사에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듯이 상담교사가 다 1인 1학교에 이제 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담론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학교폭력 제로센터, 마음건강증진센터처럼 어떠한 원스톱 지원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먼 얘기입니까? 근데 우선은 이제는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교육과정에서도 협력 수업이라든가 그리고 동아리라든가 학생들의 이런 자치라든가 이러면서 관계 맺는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실질적이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보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학생들의 진단 평가를 보잖아요. 학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출발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 매 학년도에 저는 심리 검사도 정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거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뭐죠? 제 생각에 학업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를 경쟁의 상대로 자꾸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협력의 상대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고 진짜 같은 구성원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담론 수준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학부모님들과 우리 사회 인식도 달라져야 돼요.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어떤 학부모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잣대는 오직 유일무이해요. 바로 성적. 그런 성적 지상주의, 그리고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고나 영재학교나 아니면 카이스트 같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아픈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죠.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의 사람들. 이 부분들은 이게 태생적인 건가요?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인 건가요? 사회가 경쟁을 조장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의 덕망이나 관계보다는 능력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게임을 얘기할 때 게임의 부작용으로서 어떤 과도한 폭력성이나 은둔형 외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전후관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게임에만 밖에 몰두할 수가 없을까? 그리고 왜 폭력적 성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까? 그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신체 건강에만 초점이 맞다면 마음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창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취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조장해 줘야 되고, 학교나 교육청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지자체라든가 또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울리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래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동아리 활동, 그리고 문예체, 특기적성 활동. 사실은 우리가 땀 흘리면서 소통하면서 그만큼 또 친해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로 갈 때 굉장히 떨려 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랑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어떻게 친해져야 되지?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항상 교육회복 하는데, 이 교육회복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성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관계 회복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 좀 실패를 허용했으면 좋겠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내가 상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자꾸 움츠리고 숨고 뭐 이번 생은 망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고립할 때 자기만의 섬에 갇힌다라고 하잖아요. 자꾸 숨게 되거든요. 근데 나의 좋은 점 그리고 부족한 점도 떳떳하게 드러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분위기, 문화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문화.
잘 말했어요. 저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학교 문화, 그리고 우리 직장 조직 문화 바뀌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죠?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겠죠. 아니,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사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와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서 수용적인 자세로 열심히 하려는 분들한테는 부담을 더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취약성을 파고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타인을 존중하는 이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은밀하게. 예, 그래서 너만 좋은 거 얘기해 주는 거야. 너만 열심히 해. 너만 잘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진정한 수평적인 소통하는 문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라는 게 사람의 행복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전통적인 가족 관계라든가 학교 관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으로 저는 청년 고독사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그 청년이 자신의 고민을 써놨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지원망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는 나노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하는 소통 방식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근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지만 나는 외롭다. 근본적인 소통이 되지 않고 피상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때 우리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자기가 외롭다고 느낀다면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먼저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노력들도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박탈감도 느끼고 또 쉽게 친해질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진짜 친한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서적인 고립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통적인 혹은 친구와 사람과 사람의 이런 대면의 이런 즐거움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그리고 학교의 지원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상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자.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